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NG가 났지만. 네. 분기보고서. 오랜만에 제가 이 자료를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소재거리로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기업은 국일제지인데요. 갑자기 뭔 뜬금없는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작년 하반기 정도 혹은 추석 때 정도만 해도 이렇게 특집으로 이렇게 분기 보고서를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감안을 해주시고, 왜 하필 그러면 국일제지냐 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생방송에서 저번에 한번 살짝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었죠. 저번 한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저번 주, 벌써 저번 주인가요? 2주 전인 것 같다. 한 10일 정도 전에 제가 이제 바닥 오면 사고 싶은 아이들이란 종목으로 해서 제 관심 종목이랑 별개로 5개의 종목을 출연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개 종목이 로보로보, 그리고 구형테크, IM이언이, 국일제지,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 이렇게 5종목인데, 로보로보는 뭐 요즘 많이 이렇게 오르고 있고, 윗꼬리도 오늘도 뭐 17%가 올랐다가 마이너스 3%까지 빠졌네요. 아주 멋지네요. 그리고 구형테크는 오늘 상한가 가는 줄 알았는데 27%까지 찍고 마이너스 3.6% 정도로 마이너스 3.6%까지 빠졌다가 27% 상승을 했다가 10.34%로 마감을 지었고요. IM 이연이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해서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이거는 이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일제지랑 넥스트 사이언스, 특히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는 제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한 두세 분 정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제가 이 종목을 들었을 때가 한 5,000원 초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4,645원, 4,465원, 그리고 오늘은 4,535원 정도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은 아마 1편, 2편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오후 내내 지금 이 자료를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간단하게만 쭉쭉 넘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뭐 반응이 좋거나 하면은 좀 더 자세히 보고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 2편, 3편 이렇게 특집으로 1부, 2부 나눠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보실게요. 국일제지입니다. 연결 대상 종속회사 개황을 보시겠습니다. 개요이고요. 국일그래핀 주식회사라는 게 있고, 최근 사업연도 말, 그러니까 이거는 2020년 3분기 자료예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이 52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지배관계 큰 거는 국일제지에서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역입니다. 변종경 대표이사가 16년 3월에 취임을 했었는데 쭉쭉쭉쭉 하다가 18년 1월 최부도 대표이사님이 취임을 하시고, 같은 해 5월 달에 최우식 대표가 각자 대표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계속 이렇게 증자 얘기가 있고, 19년 10월 자회사 국일그래핀 유상 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소유비율 100%를 59억 원에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일그래핀의 연역입니다. 18년 11월에 국일그래핀이 설립이 되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뭐 상당히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 특허도 등록을 하고 있고, 방막 그래핀 합성에 성공을 하고, 뭐 자본금 증자도 몇 번 하고 그래요. 그래핀에 대한 내용은 밑에 좀 나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에 국일그래핀 성남 PM센터로 본점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16년 12월 3일 날 주식을 액면 분할을 했어요. 500원짜리를 100원으로, 그러니까 주식수를 5대1로 늘렸다는 거죠. 주식 한 주를 5개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2280만 주, 주식수가 상당히 적었네요. 그 주식이 이제 1억 1400만 주 정도로 늘었고, 지금은 한 1억 3천만 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14일 날 6회 전환사채분이 있고 발행을 했던, 그리고 만기일이 이것은 2022년 10월 14일입니다. 권면 총액은 80억 정도이고요.
청구 가능 기간은 2020년 10월 4일부터 2022년 9월 4일까지입니다. 전환가액은 5,180원이고 전환 비율은 100%예요. 업태를 보면은 국일재지는 지류 제조 및 판매업으로 되어 있고요. 국일그래핀은 CVD, 그래핀 및 신소재 일체의 연구 개발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업계 현황을 한번 보실게요. 업계 현황에 좀 이것저것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제지산업의 현황입니다. 원자재 투입에서 초지, 가공까지 일관 자동화가 요구되고 대규모의 설비 투자가 필요한 자본 집약적 장치 산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대규모 설비랑 넓은 부지가 필요해서 높은 에너지 비용, 그리고 고정비 부담도 큰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디지털화와 IT 산업화로 국내외 인쇄용지 소비가 둔화되고 있고 또 고부가 가치인 특수지 등 다양한 지종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의 성장성이죠. 대부분 국가가 자급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이 제지산업에 있어서 왜냐하면 국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국가가 자체 생산을 하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각국의 GDP 수준에 비례해서 성장하는 특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인쇄산업은 성장 속도가 상당히 주춤하겠죠, 당연히. 요새 뭐 책이나 이런 게 잘 안 팔리잖아요. 근데 특수지나 산업용지의 성장성은 아직 성장기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특수지 및 산업용지는 후에 영상 후반에 나옵니다. 경기 변동의 특성이 있어서 시설 투자 기간이 오래 걸리고 투자 비용이 많다. 그래서 공급의 증가가 또 계단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수요는 또 산업 전반의 성장과 연동하여 증대한다고 해요. 그래서 공급 과잉, 그 다음에 수요 과잉, 그 다음에 다시 공급 과잉 이런 순환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경쟁 요소로는 좀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원재료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해외 의존도가 높고 그리고 다른 산업에 비해 제조 원가 중 원재료, 수입 펄프의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펄프의 국제 가격 변동이 가장 취약하대요. 자원 조달의 특성은 이제 제지 산업의 주요 원재료 펄프죠. 펄프의 80%를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환율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회사의 현황을 한번 보실게요. 영업 개황 및 사업 부문의 구분이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만 보면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 그리고 국내 대형 제지사의 특수지 진출, 그리고 외국 제지업체의 국내 진입 확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에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합성 섬유 적용 신제품 확대 등 다양한 제품군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독과점 생산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국내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고객 맞춤형 제품 개선 및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부가 가치의 제품을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시장 점유율 및 시장의 특성 한번 보실게요. 주 생산품인 강판 간지, 담배 관련지, 그리고 합성섬유, 적용 신제품을 확대하는 등 고부가가치 지종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라프트지의 경우, 크라프트지가 뒤에 자주 나와요. 크라프트지의 경우 포장용지, 특수지 등으로 사용되고 최근 친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플라스틱, 비닐 포장이 종이 포장으로 바뀌는 추세다. 이건 좀 호재죠. 특수지별 용도를 한번 보실게요. 중포장 크라프트지가 있는데 중포장 크라프트지는 이제 좀 묵직한 무게를 견디는 그런 종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그리고 쌀, 밀가루 포대 그런 거 생각나시죠? 그런 대형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를 말을 하고요. 경포장 크라프트지는 쇼핑백, 봉투용지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물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입니다. 그 다음 박엽 포장용지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약품 포장지 그리고 식품이나 과일 등 흔히 하시는 우리 그 호떡 판매할 때 쓰는 종이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포장용지 및 벽지류 등이 있다고 합니다.
신규 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입니다. 2018년 1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100% 자회사인 국일 그래핀을 설립하고 2020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대면적 그래핀 상용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향후 계획은 대면적 그래핀 방막 제조 설비를 통한 고품질의 방막 그래핀 양상 및 상용화 예정이다.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많이 요약을 해봤어요. 크게 용인이랑 아산 공장이 있는데 용인 공장은 평균 가동률이 75.6% 정도 해당하고 박엽지와 접착제 등을 제조한다고 해요. 그래서 매출액이 350억 정도, 국일제지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고 아산 공장은 평균 가동률이 54% 정도고 크라프트지 등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매출액이 390억 정도, 51.5%에 달한다고 합니다. 연구 개발 실적도 중요하겠죠. 손냄새 저감용 ACF 필터 건지. 이게 뭔 소리냐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로는 이게 담배 용지인 것 같아요. 손냄새 저감용. 그리고 종이 빨대지. 요새는 빨대도 종이로 나와 있죠. 그리고 C가형 MFWG 개발. 그리고 항균 소재 제품 개발. 소재 부품 기술 개발 과제. 이건 정부 과제라고 합니다. 정부 국책 과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종이 빨대지는 FDA 인증을 받았대요. 네,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FSC는 뒤에 나와요. 그래핀입니다. 그래핀도 우리는 국일제지가 그래핀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업계 현황을 보시면은 그래핀 및 신소재 산업의 특징입니다. 그래핀이란 탄소 원자가 육각형 형태로 배열된 2차원 물질이라고 해요. 투명성이 우수하고 안정적인 분자 구조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얇은 재질이라고 합니다. 열과 전기 전도성도 탁월하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손으로 쳐버렸네요.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은 얇고 투명한 재질의 소재는 아무래도 내구성이 약하겠죠. 특히 그 소재가 이제 열이랑 전기까지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면 더더욱 내구성이 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래핀이라는 소재는 높은 강도와 전자 이동도도 높아서 여러 가지 특성이 현존 물질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소재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화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 초기 단계에서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있어서 본격적인 사업은 아직 미흡하다고 해요. 성장성을 보면 그래핀 플레이크와 CVD 그래핀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핀 플레이크는 흑연에서 이렇게 그래핀을 방리하는 방법이고 흑연에서 이렇게 따내는,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복합 재료나 방열 소재, 전자파 차폐 등에 응용을 한다고 하고, CVD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서 더운 공기에서 탄소를 가스화해서 금속 표면에 증착시키는 방법으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대면적 고품질의 그래핀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것은 이제 투명 전극과 차세대 전자 소자, 그리고 에너지용 전극 소재 등의 응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양산화를 위한 핵심 기술이 확보되지 않아 분야별로 시장 형성에 최소 3년에서 10년 정도가 소요될 예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당사가 접목하고자 하는 디스플레이 및 터치 센서 관련 소재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약 51억 불로 예상된다. 5조 원 정도 되죠. 회사의 현황 이거 꼭 봐야겠죠. 보시면은 당사는 비금속 소재의 양산화가 가능한 8인치 웨이퍼 스케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이상으로 고품질 대면적 그래핀 방막을 제조한다고 해요. 그래서 ITO, 투명 전극, 그리고 2차 전지 분리막, 디스플레이 등을 대체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용도가 이제 보시면 용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플렉서블 터치 스크린, 그리고 투명 전극, 전자 분리막 등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로도 엮일 수가 있을 것 같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로도 엮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소재에 대한 소재 기술의 확보가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이렇게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조 원가가 높고 구현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서 상용화가 매우 더딘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 국일제지가 가지고 있는 특허들이 여기 나오고 얘를 보시면 Transfer Free Method for Producing Graphene Thin Film, 그러니까 얇은 필름이다. 얇은 필름인데 그래핀을 생산해서 만드는 방법으로 하는 뭐 얇은 필름이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특허 심사 중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4개는 다 국내에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뉴스도 이렇게 알아봐야죠. 2020년 6월부터 올라온 기사화된 뉴스들을 쭉 모아봤습니다. 2020년 6월 1일 지분 관련 뉴스입니다. 최우식 대표가 지분 2천억이 불었다. 국일 그래핀 기술에 구글이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이다. 그래핀은 강철보다 200배 강하고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도율이 좋고 또 유연하고 가볍기까지 한 소재이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후보 물질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상용화 가능한 그래핀 관련 기술 보유 여부는 미확인 상태고, 그리고 구글이랑 진행했던 시연회도 비밀 유지가 계약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상용화 시점에 보도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7월 10일 기사입니다. 성남 PM센터가 대면적 그래핀 양산화 생산 가동을 위한 시험 생산 마무리 단계다라는 기사가 떴고요. 그 다음에 8월 3일 정부 과제 선정입니다. 대면적 그래핀 방막 기반 적외선 광센서 개발 정부 과제 선정. 제조 공정이 짧고 전사 공정이 없는 고품질 그래핀 기반의 적외선 센서 개발했다. 지난 6월에 센서 개발했다. 이건 이제 제가 다른 기사를 가져온 거고요. 8월 24일은 이제 미국 특허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근데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트랜스퍼 프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핀 씬 필름, 이게 최종 거절, 파이널 리젝션? 뭐 그렇게 떴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회사에서 해명한 내용은 특허 자체에 관한 거절이 아니고 6월 달에 한번 보정서를 낸 게 있는데 그 보정서에 대한 의견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정서를 제출해서 승인 받을 예정이다. 뭐 그랬다고 합니다. 뭔가 결과가 나왔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아마 4분기 분기 보고서에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10월 29일에는 그래핀 품질이 한 단계 향상됐다. 보시면은 100도에서의 결정 입도가 120나노미터인 것을 약 400나노미터까지 사이즈를 확대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 그리고 11월 11일 빼빼로데이네요. 특수지 개발 성공이 나오고 항바이러스 원지를 개발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해 우수한 대항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11월 11일 같은 날에 그래핀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라는 기사가 뜹니다. 그리고 11월 18일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 국일제지가 참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안용지고 이건 특수 종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그 종이에다가 어떤 물질을 집어넣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엑스레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센서가 장착된 게이트를 통과하면 그 문서를 만약에 가지고 나가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게이트가. 그래서 문서 유출 방지에 탁월하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진짜 군사 시설이나 아니면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서 특허 기술을 이렇게 보안이 생명인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는 A4 용지를 그냥 A4 용지를 안 쓰는 거예요. 무조건 이 보안 용지를 가져다 쓰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요새 USB로도 막 이렇게 하는 데가 있긴 한데, 어쨌든 보안이 그 정도로 강력하게 요구되는 회사라면 충분히 구미가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국일제지가 상승하고 있다. 이 내용은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퍼지니까 배달이랑 택배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골판지 관련주가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12월 22일 공시입니다. 아산 공장에
아산 공장이 화재로 생산 중단됐다는 소식이 나오고요. 기존 재고를 활용해서 정상 출하는 가능하다. 조속한 복구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기존 출하량은 이제 가능하겠지만 새로 어떤 계약을 맺기에 있어서는 이게 얼른 복구가 안 되면 어렵겠죠. 자기네가 생산할 수 있는 1년에 뭐 생산할 수 있는 게 뭐 몇백만 잔이었는데 공장이 한 달만 이렇게 가동 중단된다고 해도 그만큼 12분의 1만큼 주문을 못 받는 거니까. 그리고 올해 1월 18일 기사인데요. 뭐 농지를 불법 전용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 대로 다 가져왔습니다. 아산공장, 이것도 아산공장 이슈고 맹지에다가 공장을 지었나봐요.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허가 없이 공장 부지로 한 10년째 사용을 해왔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라고 해요.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지금이라도 받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얼른 해야겠죠. 아산공장이 지금 매출액의 2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주가도 한번 볼게요. 국일제지는 저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보고는 있는데 제가 소재 관련주로서는 좀 생소해요. 많이 생소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많이 올랐어요. 이때쯤 보면은 보통 뭐 1,000원 뭐 이 정도 하는 종목이 순식간에 5,600원까지 갔었고 7,400원, 8,300원까지 뚫었었습니다. 그래서 6, 7배 뭔가 KPM테크가 생각나는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그 후로 다시 이렇게 쭉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요. 주식수는 뭐 1억 2천만 주가 넘어가니까 상당히 KPM테크랑 뭔가 비슷합니다. 그죠? 시가총액은 5,700억. 그렇다면 일단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본다고 하면은 뭐 천천히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천천히 지켜보다가 몇 번씩 이렇게 확실하게 상승세로 접어들면 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아니다 그래도 나는 얘를 좀 사고 싶어 그러면은 뭐 4,000원까지 한 4,100원 아래까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4,100원 아래까지 오면 신규 진입을 좀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기록을 해놓을까요? 여기에다가 21년 그 가격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올지는 모르겠는데 꿀벌 희망가라고 해서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마이크 내려놓으면 잊어버리거든요. 뭐라고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는 거고요. 이상으로 또 오늘 새로운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항상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